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챗 GPT가 수식을 만들다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챗 GPT가 수식을 만들다 1편부터 4편까지 챗 GPT가 수식을 설계하고 작성을 합니다. 이 작성된 수식을 지표로 적용을 하고요. 여기에 매매법 공략을 이제 설명 듣는 그런 새로운 컨텐츠, 챗 GPT가 수식을 만들다 5번째 시간. 지난번 4번째 만들었던 응용지표 수식은 바로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 지표였습니다. 자,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 지표는 바로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피봇 값이 있습니다. 피봇 값의 2차 저항값, 1차 저항값, 그 다음에 피봇의 기준선 중심값, 그 다음에 1차 지지, 2차 지지로 총 5가지의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값이 치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 부르고요. 두 가지의 특성이 나타나는 볼린저 밴드다. 어떤 새로운 개념의 볼린저 밴드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 상한선,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값이 들어있는 피봇 2차 저항값, 피봇 1차 저항값, 피봇 중심값, 피봇 1차 지지값, 피봇 2차 지지값으로 해서 5가지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매매법은 바로 이 밴드 안에 주가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1, 2차 지지 라인으로 들어와서 이 스키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상승이 일어나는 요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고 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정확한 매매법을 위해서 제가 이제 멤버십 강의에서 엔벨로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엔벨로프의 지표를 꺼내 와서요. 엔벨로프 이 기간값을 5일과 퍼센트를 5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선을 색깔을 좀 다른 색상으로 좀 정해서 하시고요. 자, 엔벨로프의 5와5 지지선입니다. 바로 엔벨로프의 5와5의 지지선이 바로 이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가 바로 정확한 타점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볼린저 밴드만으로 볼린저 밴드 지표만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 정확한 스키지 현상과 이 확장성을 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할 때 바로 이 스키지 현상 그리고 확장이 되는 부분 이 패턴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엔벨로프의 지지선 5와 5의 기간값으로 해서 설정하시면 이 지지선이 상승을 하면서 이 밴드 안으로 돌파되는 부분, 밴드 안으로 돌파되는 부분에서 타점을 잡으면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매매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이 엔벨로프 지지값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는 말 그대로 두 가지의 특성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고요. 그 이름의 이 특성에 맞게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값과 지금 피봇 값이 서로 이제 치환이 돼서 두 가지의 특성을 보이면서 이 밴드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도 뭐 익히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매매법들을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의 이제 특성, 그리고 이 피봇값, 이 저항값을 이제 돌파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매매 활용할 때 바로 이 밴드 안으로 돌았을 때 이 안전망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범위 내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이 패턴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정확한 스퀴즈 현상과 확장을 보는 때 엔벨로프의 5와 5의 패턴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타점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 챗 GPT가 이제 설계를 하고 수식을 작성해 줬는데 오늘은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좀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스퀴즈 모멘텀이라는 지표를 키움 수식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키움 수식화를 해봤는데 보통 이 키움 수식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표들이 왜 그러냐면 이 적은 연산자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두 가지의 함수를 다중화할 수가 없습니다. 함수는 단일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함수 적용이 안 됩니다. 키움 증권의 이 수식 관리자, 에디터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스크립터라고 하는데 이 스크립터가 두 가지의 복합적인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표를 키움 수식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챗 GPT를 통해서 해결을 한 겁니다. 이 복잡성이 있는 함수화 처리도 단수나 단일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챗 GPT를 활용해서 이 지표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챗 GPT가 이제 설계한 바로 수식은 트레이딩 뷰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던 스퀴즈 모멘텀 지표를 한번 챗 GPT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제 보조 지표로 이 하단에 세 번째로 있는 지표가 바로 챗 GPT가 설계한 스퀴즈 모멘텀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스퀴즈 모멘텀에 대해서 일단 AI가 생성한 팟캐스트를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수식에 대한 이 지표, 스퀴즈 모멘텀 지표에 대한 또 매매 공략법, 그 다음에 수식의 원리까지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수식에 대한 매매 공략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I가 생성한 스퀴즈 모멘텀에 대한 팟캐스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트레이딩 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쓰신다는 스퀴즈 모멘텀 지표. 이거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스퀴즈 모멘텀 지표요? 네. 이게 그냥 설정법 넘어서 왜 이게 좋고 어떻게 써야 제일 효과적인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트레이딩 뷰에서도 좋아요 수가 엄청나잖아요. 인기가 진짜 많은 지표인데 네네. 핵심은 그거죠. 변동성이 확 줄어든 그 스퀴즈 상태. 그 이후에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빵 터져나갈지 그걸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힘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가격 움직임의 힘, 그러니까 모멘텀이랑 또 변동성이 확 줄었는지 이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당히 영리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표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보이던데요. 그 막대 그래프 같은 거랑 중간선 위에 점들이 찍혀 있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 히스토그램 막대는 가격 모멘텀,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랑 세기를 나타내요. 색깔로요. 네, 녹색 계열은 상승힘, 붉은색 계열은 하락힘. 그리고 색이 밝아질수록 또 진해질수록 그 힘이 더 강하다는 신호죠. 그렇군요. 그럼 그 중간선 위에 점들은 뭔가요? 그게 좀 특이해 보이던데요? 그게 사실 이 지표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네네. 색깔 있는 점들 있잖아요. 뭐 자료마다
주황색, 노란색, 핑크색 다양하던데 맞아요.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 색깔 있는 점이 바로 스퀴즈 상태를 의미합니다. 변동성이 아주 낮아진 구간이에요. 스퀴즈 상태. 압축된 느낌. 그렇죠. 기술적으로 보면 볼린저 밴드가 켈트너 채널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시장이 좀 숨고르기를 하거나 다음 움직임을 위해서 에너지를 막 응축하는 그런 식이라고 볼 수 있죠. 아하. 그럼 그 흰색 점은요? 흰색 점도 있던데요? 네, 바로 그 흰색 점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스퀴즈 해제 신호예요. 해제요? 그럼 이제 터져 나온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응축됐던 변동성이 이제 폭발하면서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 그걸 알려주는 거죠. 꽉 눌렸던 스프링이 탁 튕겨나가는 그런 순간이랄까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이 지표는 이 스퀴즈 해제 타이밍을 잡고 또 히스토그램으로 그 방향이랑 강도까지 알려주려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힘이 응축됐다가 터져 나오는 바로 그 순간, 그걸 잡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뭘까요? 가장 단순하게는요, 그 스퀴즈 상태가 딱 끝나고 흰색 점이 나타날 때 그때 히스토그램 색깔을 보는 거예요. 흰색 점 플러스 히스토그램 색깔 조합. 네, 밝은 녹색 히스토그램이랑 흰색 점이 같이 딱 떴다. 그럼 이제 매수, 롱 포지션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밝은 붉은색 히스토그램이랑 흰색 점이 뜨면 매도, 숏 포지션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것만 보고 바로 들어가기에는 뭔가 좀 불안한 느낌도 있는데요. 속임수 같은 건 없을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모든 자료에서 다 그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지표 하나만 쓰면 소위 휩소라고 하죠. 추세가 시작되는 척 하다가 그냥 확 꺾여버리는 그런 속임수 움직임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다른 도구들이랑 꼭 같이 사용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역시 조합이 중요하군요. 그럼 어떤 지표들이랑 같이 쓰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그냥 막 여러 개 띄워놓는다고 좋은 건 아닐 텐데. 그럼요. 예를 들면 그 장기 추세 방향을 보여주는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뭐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 EMA 같은 거요. 네, EMA. 그걸 추가해서 현재 가격이 EMA선 위에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승 추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스퀴즈 해제 신호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거죠. 반대로 EMA 아래에 있으면 매도 신호에 집중하고요. 큰 추세를 먼저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만 신호를 본다. 필터링이네요. 네, 그렇죠. 큰 흐름에 좀 순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지선, 저항선인데요. 네, 중요하죠. 자동으로 지지 저항선을 그려주는 지표 같은 걸 같이 쓰면서 스퀴즈 해제 신호가 나올 때 마침 그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거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같이 나온다. 그러면 진입 근거가 훨씬 강해지겠죠. 추세 확인하고 중요 가격대 돌파까지 확인하고 확실히 근거가 탄탄해지겠네요. 네. 그 외에도 뭐 파라볼릭 SAR 같은 걸로 추세 방향을 보조적으로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가격이랑 지표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다이버전스를 찾아서 추세 전환 가능성을 미리 좀 예측해보는 방법도 언급되긴 하더라고요. 다이버전스까지요? 네.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스퀴즈 모멘텀으로 타이밍이랑 방향성을 딱 잡고 다른 지표들로 전체적인 추세나 중고 가격 레벨 같은 맥락을 확인해서 확률 높은 자리를 찾는 거. 그리고 손절매랑 익절 계획은 당연히 필수고요. 그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 손익비 같은 거 잘 따져서요. 뭐 1대 1.5나 1대 2 정도로 목표를 잡는 식으로요. 트레이딩뷰 설정은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 검색해서 추가하면 되고 레이지 베어 버전이 많이 언급되던데요. 네. 그 버전이 제일 유용하고 많이 쓰이죠. 추가해서 이제 색깔이나 투명도 같은 거 좀 보기 편하게 조정하면 되고요. 네, 그렇죠. 스퀴즈 상태 점이랑 흰색 점, 색깔 확실히 구분하고 히스토그램도 좀 진하게 하고요. 맞습니다. 시각적으로 딱 잘 보여야 하니까요. 자, 오늘 스퀴즈 모멘텀 지표, 정말 깊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딱 폭발하는 그 시점을 예측하는 데는 참 유용한데, 역시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이동평균선이나 지지저항 같은 다른 도구들이랑 같이 써야 한다. 그래야 더 신뢰도 높은 신호를 찾을 수 있다는 점, 오늘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인기 지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됐네요. 네.
저도 흥미로운 지표를 같이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계속 스퀴즈가 해제되는 순간, 그 터져 나오는 순간에 집중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럼 그 반대로 그 스퀴즈, 그러니까 변동성이 죽고 가격이 옆으로 그냥 막 기어가는 그 현상, 그건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다 같이 쉬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그 조용한 물밑에서 누군가는 몰래 물량을 모으거나 혹은 처분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네요. 스퀴즈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고민. 네, 그 스퀴즈 신호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스퀴즈가 나타난 시장의 맥락, 그 배경까지 함께 고민해 보신다면 아마 분석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이 AI가 이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팟캐스트로 한번 이제 설명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트레이딩 뷰에서 이제 사용되는 스퀴즈 모멘텀 지표의 모양새와 또 키움 수식화한 스퀴즈 모멘텀의 이 지표의 모양새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 키움으로 수식화하는데 굉장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냐면 바로 저 함수화가 이제 다중화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 함수는 그 한 단일의 함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키움증권 이 수식 관리자에 대한 스크립터가 다중의 함수를 이렇게 연산으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32비트의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32비트의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다중화된 수식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64비트 정도의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키움증권에서 수식화하는데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단점들을 보완해서 그래도 그나마 스퀴즈 모멘텀이라는 이 지표의 원리를 그대로 담아 놓은 게 챗 GPT가 이런 설계한 스퀴즈 모멘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지금 하단에 있는 이 지표가 바로 스퀴즈 모멘텀이고 이 팟캐스트에서 이제 설명한 것과 같이 어떤 이 스퀴즈 현상이 일어난 데서 응축됐다가 이제 폭발하는 시기의 패턴을 우리가 스퀴즈 모멘텀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지표에서 이제 특성이 뭐냐면 그 강도가 이 색상의 진함과 흐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로 히스토그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막대 그래프에서 붉은색 계용은 붉은색 막대는 바로 상승의 모멘텀이 강한 시기 때 붉은색 막대. 그 다음에 상승의 모멘텀이 가장 큰 데에서 그 밑에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저렇게 색상이 얕아지는 부분. 그 다음에 하락의 모멘텀이 강해졌을 때 같은 경우는 영선의 기준선 아래에서 이 색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색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색깔을 좀 달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흰색. 자, 흰색으로 한 거는 바로 이 모멘텀이 이제 보합세로 됐던 부분. 그래서 강한 상승세 이후에 이런 흰색 막대가 나온다. 이 이제 흰색 막대는 제가 이제 이 바탕 화면을 어두운 색으로 바탕 화면을 했기 때문에 흰색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바탕 화면을 이런 바탕 화면이 흰색이면 좀 반대되는 색상으로 해서 이 색상을 좀 달리 하시면 되겠고요. 이 색상 표기는 여러분들이 나름
수식에서 플러스는 빨간색, 그 다음에 그냥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짙은 빨간색, 그리고 마이너스는 파란 막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이렇게 저는 이제 옥색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색상을 달리 해서 강조되는 부분을 표현해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흰색 막대가 바로 보합세입니다. 보합세. 보합세라는 건 스퀴즈 모멘텀 위에서 보합세라는 것은 눌림이 될 수 있습니다. 눌림의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눌림의 형태에서 그 다음에 캔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눌림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 파란 막대가 바로 눌림 형태다. 보합 상태라는 거죠. 강한 상승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강한 하락세가 아닌 보합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눌림의 상징이 되겠고요. 바로 여기서 그 다음 봉을 확인하시면 그래도 다시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됐다. 그럼 여기가 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확인할 게 어떤 거냐면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 안으로, 안전망 안으로 좀 들어갔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상승의 모멘텀이 가장 강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볼린저 밴드 2차 저항값 가장 상단인 것을 돌파하면서 이 스퀴즈 모멘텀 지표가 이렇게 가장 강한 부분으로 표현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단타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수익 매매를 할 때는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자, 2차 지지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2차 지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급등전에 신호로 이제 잡아내는 이제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는 여러분들이 유료 수식이니까 유료 수식대를 또 구매하시면 이런 패턴에서 신호로 나옵니다. 신호로 나오기 때문에 급등전에 우리가 선침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로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이런 이제 신호가 나오죠. 이 신호가 나오면 급등전에 우리가 선침해가 가능하다. 대신에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정확한 타점은 어떻게 나온다? 자, 엔벨로프 5와 5가 이 밴드 안으로 상향 돌파가 나왔던 이 부분이 바로 아주 정확한 타점이 되겠고요. 이건 벗어났기 때문에 타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바로 타점이 되는 거죠. 스퀴즈 모멘텀을 가지고 모멘텀 지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를 하고 지금 수식 1번부터 수식 4번까지, 그러니까 수식을 만들다 1번부터 4편까지가 이렇게 이제 다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확률 높은, 제가 이제 사용한 결과로는 이 수익률이 한 67.5% 정도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제대로만 사용을 하면 이 구성으로 우리가 수익을 여러분들이 한 60% 이상의 수익률을 좀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챗GPT가 설계한 이 수식의 매매법 공략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설계한 이 수식의 원리와 매매 공략법을 설명해줘. 반말로 하면 안 돼. 이 GPT 슈퍼 모멘텀 지표는 기본적으로 가격 모멘텀 C의 방향성과 변화 속도를 5단계로 세분해 시각화한 구조입니다. 수식의 핵심은 현재 모멘텀이 과거 대비 얼마나 강하거나 약해졌는가를
정량적으로 판단하여 신호로 나누는 것입니다. 텍샵 수식 원리 요약. 모멘텀이 양수이며 전일보다 더 커짐, 강력한 상승 가속 상태, 공격적 매수 구간. 수식 모멘텀은 양수지만 감소 중 상승세가 둔화됨, 익절 관점 또는 경계 필요. 모멘텀이 음수이나 감소폭 축소, 하락세가 약화되며 저점 매수 탐색 구간 가능성. 수식 셋. 모멘텀이 음수이고 하락 가속, 하락 추세 강화, 매도 지속 또는 신규 숏 진입 타이밍. 수멘텀 변화폭이 0.1 이하로 미미, 행보, 관망 또는 매수 매도 대기 시점. 매매 공략법, 매수 전략. 수식2가 연속 출현하며 수식 2로 잠깐 둔화, 다시 수식 1로 전환되면 재진입 신호. 수식 3, 수식 5에서 반등 전환을 노리는 선행 저점 매매 전략도 가능. 매도 전략, 수식 C가 연속되면 하락 추세의 강화 구간, 숏 포지션 혹은 보유 청산 고려. 수식 서, 급반전 시 이탈 신호로 해석 가능. 3. 행보 관망 전략. 수식 B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수식간 급격한 전환 없음, 시장 정체 매매 유보. 시내셔널 활용 팁. 모든 수식이 단일 모멘텀 기반으로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상승, 둔할라, 하락 가속 횡보 흐름을 실시간 확인하며 시그널 변화 주기만 봐도 현재 추세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추세 기반 지표와 병합 시 더욱 강력한 전략 구축이 가능하며 특히 이격도 ADX 볼린저 등과 함께 쓰면 시세 중심의 진입 타이밍 조율에 좋습니다. 이 수식은 구조적으로도 단순하지만 시장 반응에 즉각 대응 가능한 실전 중심 전략 지표입니다. 원하는 종목이나 기간이 있다면 테스트 적용도 가능해요. 사용하실 종목이나 차트 주기가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네가 종목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종목을 한번 적용을 해서 설명해 줘. 설명과 예시를 함께 드릴게요. 스케일 화면에 표시되는 4개의 모멘텀 기반 지표, 플러스, 마이너스의 원리와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을 예로 든 매매 공략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공하신 수식에 기반한 지표의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지표명 첫 GPT 슈퍼모멘텀 지표 수식 1 플러스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증가할 때 수식 2 플러스 상승 모멘텀이 있지만 강하지 않을 때 수식 3 마이너스 하락 모멘텀이 강하게 증가할 때 수식 4 하락 모멘텀이 있지만 강하지 않을 때 수식 5 모멘텀이 거의 변화하지 않을 때 행보궁의 1. 모멘텀 계산 각 수식은 공통으로 모멘텀 이고 C-C20을 사용합니다. 이는 20일 전 가격과 현재 가격의 차이로 장기 모멘텀을 의미합니다. 이 수식은 모멘텀이 양수이면서 이전보다 더 커지면 강한 상승 모멘텀, 상승 추세가 가속화될 때 신호로 사용. 3. 수식 모멘텀이 양수이지만 이전보다 작아지면 상승 모멘텀은 있으나 둔화, 추세 전환 전조나 추세 약화를 의미. 4. 모멘텀이 음수이면서 이전보다 덜 음수면 하락,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때 유용. 수식사 모멘텀이 음수이지만 이전보다 더 음수면 하락 모멘텀이 있지만 둔화, 하락 추세 약화 가능성. 6. 수식 어네스 모멘텀이 거의 변화하지 않으면 횡보 구간, 진입 전 관망 구간으로 활용. 두산 스포츠, 두산 에너빌리티 예시.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 흐름이 최근 안정적인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가정합니다. 이 지표를 사용한 매매 전략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 타이밍. 수식 1은 막 나타날 때 강한 상승 모멘텀의 시작. 최근 20일 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상승폭이 커질 때 이 시점에서 진입하면 추세의 초기 단계에서 포지션 확보 가능. 2. 추세 유지 확인. 수식 2+로 전환된다면 상승 모멘텀이 둔화되지만 아직 긍정적. 이때 일부 이익 실현하거나 손절 기준 재조정. 3. 매도 타이밍. 수식 3이 나타나면 하락 모멘텀 강세, 추세 반전 가능성, 매도 또는 포지션 청산 시점. 4. 행보 구간 대응, 수속 시 관망, 진입 대신 모멘텀 변화까지 기다림. 전략 요약 진입 퓨스플러스 발생 시 매수,
보유로 전환 시 보유 유지, 다만 모멘텀 둔화 감안, 청산 또는 전환 시 손절 또는 부분 청산, 관망, 구간에서는 진입 자제. 이 전략은 단순하지만 모멘텀 기반의 추세 인식에 효과적입니다. 실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에 적용하려면 최근 20일 전후의 가격을 확인하고 모멘텀 변화 타이밍을 살펴야 합니다. 추가로 실제 가격 데이터와 함께 예시를 보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현재 응답에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세요.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봤고, 그러면 가장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 타임을 잡는다 했을 때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에 가장 매매 포인트를 잡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으셨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추세가 바뀌려는 시점에서는 볼린저 밴드 하단이나 밴드 안쪽 재진입 구간이 굉장히 유의미한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맞물릴 경우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1.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다가 다시 밴드 안으로 진입할 때 하락세 과도 구간에서 반등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RSI 또는 슈퍼 모멘텀 수식인 동시에 발생할 때 단기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매수 시점이 됩니다. 3. 거래량이 평균 이상이면서 양봉 캔들이 나올 경우 매수 세력이 붙는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공략 포인트로 활용됩니다. 즉, 볼린저 하단 재진입 슈퍼 모멘텀 플러스 거래량 증가 조합이라면 저점 매수 전략으로 매우 유효합니다. 실제 적용할 땐 백테스팅과 시각적 캔들 확인이 꼭 병행되어야 해요. 필요하시면 차트 예시를 통해 시각적으로 설명도 드릴 수 있어요. 원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매매를 이제 활용할 때 다른 이제 보조 지표를 어떤 걸 보면 네, 좋을까?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더 살펴보고 싶으신가요? 전략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볼까요? 아니면 보조 다른 지표. 종목에 적용해 볼까요? 보조 지표에 대해서 다른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게 어떤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괜찮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정확하지 않았는지 또는 어떤 내용을 다시 정리하거나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전략이나 지표 흐름에 대해 다시 확인해 볼까요? 보조 지표, 다른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게 어떤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게 매매하는데 유용할까? 혹시 말씀하시려던 내용이 다른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매매하는 데 더 도움이 될까요? 라는 의미일까요? 맞다면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지표만으로 매매를 결정하기보다는 두세 가지 보조 지표를 함께 활용하면 신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RSI로 과매도 구간을 확인하고 MACD로 방향을 보고 볼린저 밴드나 이동 평균으로 타이밍을 잡는 식이죠. 어떤 스타일의 매매를 하고 싶은지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는 보조 지표 조합도 추천드릴게요. 스윙 위주인지 단타인지 추세 추종인지 궁금해요. 보통 이런 이제 유저들이 보통은 이제 단기로 빠른 수익을 좀 원하는 그런 매매자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로 할 수 있는 어떤 매매 공략법을 좀 설명 좀 해줘. 그렇다면 딱 단타형 유저 스타일이시네요. 빠른 수익을 노릴 땐 신호가 민감하고 속도감 있게 반응하는 지표들이 필요해요. 대표적으로는 RSI, 스토캐스틱, CCI 같이 오실레이터 기반 지표를 활용해 단기 과매수, 과매도 흐름을 포착하고 MACD의 시그널선 돌파나 볼린저 밴드 상하단 접촉 구간에서 타이밍을 잡는 게 좋아요. 특히나 볼린저 밴드 플러스 RSI 조합은 눌림목 단타에 아주 자주 쓰이고요.
혹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을 예로 다시 설명드려 볼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 선호하시나요? 아니야, 내가 지금 분봉으로 해서 스퀴즈 모멘텀 지표를 보고 있는데 이 분봉 단위에서 스퀴즈 모멘텀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매매 공략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 네가 지금 설계한 이 지표가 굉장히 좀 유용성 있게 사용될 것 같다. 맞아요. 분봉에서 스퀴즈 모멘텀 지표를 활용하는 건 단타 매매에 정말 유용해요. 특히 5분봉이나 15분봉 기준으로 스퀴즈 해제, 모멘텀 증가 구간을 잡으면 급등 초기 구간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린저 밴드가 켈트너 밴드 안쪽에 있다가 확장되며 모멘텀이 양 플러스로 전환되는 순간 그게 바로 매수 포인트예요. 이때 거래량도 동시에 증가하면 신호 신뢰도가 확 높아지고요. 혹시 지금 어떤 종목으로 분봉 스퀴즈를 보고 계세요? 그거 기준으로 같이 분석해 볼까요? S&T 에너지라는 이제 종목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S&T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 스퀴즈 모멘텀의 이 패턴이 직관적으로 보여서 단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S&T 에너지를 스퀴즈 모멘텀으로 보셨다면 아주 잘 선택하신 거예요. 이 종목은 특성상 급등 직전 조용한 구간에서 스퀴즈 압축이 자주 나와요. 그러다 한 번 터지면 거래량까지 동반하면서 상승세가 확 뻗죠. 특히 단타로 접근하실 땐 아래 시그널에 주목해 보세요. 스퀴즈 해제 후 모멘텀이 양수로 전환될 때가 핵심 진입 시점이에요. 이 타이밍에서 5분봉이나 15분봉 캔들이 장대 양봉이면 신뢰도는 더 올라가고요. 반대로 모멘텀이 둔화되거나 음수로 전환될 조짐이 보이면 바로 분할 청산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보시는 시점에서 스퀴즈 해제 구간이 막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이미 상승 중인 흐름인가요? 흐름에 따라 공략 포인트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건 지금 백 테스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확인해 보니까 이 스퀴즈 모멘텀에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인됐어. 수고했어. 네, 자 여러분 한번 이제 들어보셔서 이제 알겠지만은 챗 GPT가 이제 트레이딩 뷰에 있는 스퀴즈 모멘텀이라는 지표를 키움시시카를 하면서 이 지표에 대한 또 원리와 그 다음에 매매하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는데요. 이 분봉 단위에서도 적용을 해봤을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 지표가 보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장이 끝나고 이게 결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백테스팅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지표에서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를 했을 때 이 어떻게 이제 표현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이걸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고 단타 매매를 한번 해보면서 요 패턴을 좀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챗 GPT가 설계하고 작성된 모멘텀 지표, 모멘텀 지표 중에서 스퀴즈 모멘텀 지표라는 이 지표를 한번 수식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수식을 공유 받기를 원하시면은 이번에는 자 제가 개설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면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면 수식을 무료로 공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구독과 좋아요를 좀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
이제 수식을 공유를 드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인증을 좀 많이 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에서 인증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이제 보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해서 이 수식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식은 좀 받아보고 싶은데 좀 구독과 좋아요 인증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자,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가입하시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수식과 조건 검색식을 공유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에 대한 인증에 부담이 있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가입만 하시고 이 무료 수식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 주소는 제가 이 영상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생각보다 구독과 좋아요에 인증을 지금 안 하시고 수식도 안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 구독과 좋아요 인증에 대한 부담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 이제 부담을 좀 줄이고자 저의 이제 웹사이트를 가입을 하시고 지금 무료 게시판을 확인하면 수식을 이 웹사이트에다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자, 오늘은 챗GPT가 설계하고 작성한 스퀴즈 모멘텀이라는 지표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AI가 수식도 작성을 해주고 매매 공략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AI 혁명의 시대로 부를 만큼 지금은 AI로 이런 모든 산업에서도 AI를 좀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주식 매매도 이제 AI가 지금 도입되고 있다. 좀 시대는 AI 시대로 급속도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유명한 애널리스트들보다도 더 정확도 있는 데이터 기반의 이 주식 정보를 지금 AI가 분석하고 추천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맞춰서 AI를 지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를 좀 이렇게 개설했고요. AI가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해줍니다. AI가 이 주식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종목의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AI가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적금 매수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 부분들이 AI가 분석을 통해서 추천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AI가 추천해주는 이제 종목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의 모멘텀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할 때 AI의 이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매매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종목의 매매 포지션이 알고 싶다. 그랬을 때 종목 검색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AI의 매매 의견은 적극 매도라고 지금 매매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에 대한 모든 빅데이터들을 기본적 분석부터 해서 기술적 분석까지 해서 내리는 매매 의견입니다. 의견 자료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19일에는 적극 매수, 그리고 적극 매수의 시작이 됐던 부분이 5월 13일입니다. 지금 5월 14일이고, 그러면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검증을 해보면 5월 13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5월 14일에는 적극 매수가 나왔지만 적극 매수 이후에 그래도 짧은 구간에서 이렇게 이런 1.5일 정도의 익절 부분을 주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의견을 보면은 5월 13일 적극 매수, 그다음에 매수 이렇게 했다가 5월 20일에는 적극 매수로 의견이 바뀐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럼 5월 15일 이후에는 적극 매도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적극 매도의 의견을 따라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손절매는 들어가지만 그 손실을 확 줄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매매 의견에서 적극 매수해서 매수했다가 5월 15일 날 적극 매도로 전환됐던 이 시기를 놓쳤다고 하면 이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이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이제 AI를 통해서 적극 매수의 의견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AI에서 5월 20일 날 적극 매도의 의견을 따랐다고 하면 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축소시킬 수가 있겠죠. 만일 AI의 정보가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매에 판단했다. 눌림목이라 판단하고 매매에 판단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손실폭이 굉장히 커지죠. 물론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런 2차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가 이제 손절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큰 손실을 봤을 거다. 자, 이런 부분에서 AI의 매매 의견을 좀 참고하는 게 여러분들 매매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 작성도 최근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AI가 이 주식 분석을 통해서 이미 기본적 분석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매매 의견이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AI가 이 정리해주는 이 리스트를 가지고 그냥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나 뭐 어떤 뉴스나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 최근에 보지 않고 좀 AI가 제시해주는 종목 중에서 좀 골라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차트의 이제 포지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의 포지션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만약에 이 적극 매수에 좀 들어왔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적극 매수 안에서 LS라는 종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LS라는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한다. 적극 매수를 할 때 차트의 포지션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LS라는 종목을 차트의 포지션을 확인하면 이 밴드 안으로 들어와 있고 적극 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스퀴즈 모멘텀 같은 경우도 강한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적극 매수의 매매 의견을 따라주면서 분할 매수를 해서 좋은 결과만 내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저의 의견은 LS라는 종목의 저의 의견은 지금 엔벨로프 지지선이 밴드 안으로 들어오질 않았다. 그러면 매매에서 좀 약간 소극적인 매매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AI와 그 다음에 차트, 그래서 퀀트와 차트 매매를 같이 해야 됩니다. 퀀트 매매와 차트 매매를 함께 한다고 하면 이 수익을 낳는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추천하는 이제 종목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서 무료 수식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